자, 38페이지 내신 콕콕 실력 체크 답 맞춰봅시다. 자, 1번에 5, 1번에 3, 2번에 2, 3번에 3, 4번에 3, 5번에 5, 6번에 1, 7번에 2, 8번에 4, 9번에 1, 10번에 3, 11에 2, 12에 5, 13에 4, 14에 1, 15에 4, 16에 2, 그 다음에 17번은 서술형 체크 봅시다. 자, A의 이름은 뭡니까? 페포죠. 폐가 수많은 페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로운 점을 제시된 단어를 사용을 해서 모두 서술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페포는 별개 수많은 페포는 공기와의 접촉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기체 교환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건 소장의 융털도 요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접촉 표면적을 높여서 효율을 높여주죠. 그 다음 18번은 숨을 내쉴 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날숨일 때 호흡기관의 변화와 공기의 이동을 제시된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서술을 해주면, 숨을 내쉴 때는 어떻게 돼요? 갈비뼈는 날숨일 때는 내려가죠. 하강하고, 가로막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하면서 흉곽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흉곽의 부피는 감소하고,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서 폐의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해서 폐의 공기가 외부로 배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는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19번.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겁니다. 폐포와 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 이 부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외호흡이라고 불러줬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내호흡이라고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자, 따라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거 산소,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는 것도 뭐가 됩니까? 산소. 거꾸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산화탄소, 폐포로 방출되는 것도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폐포와 조직세포에서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는 뭐예요? 압력 차에 따른 확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확산.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기체가 스스로 이동하는 확산으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만점 체크는 1번에 5, 2번에 5, 3번에 4, 4번에 5, 5번에 1번입니다. 질문 없어요? 네. 자, 이제 4단원 배설 봅시다. 배설. 이제 앞에서 배운 게 이제 소화 배웠죠. 그 다음에는 순환을 배웠고 호흡을 배웠어요. 그럼 소화를 통해서 흡수한 영양소,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인 산소는 순환 과정을 통해서 조직세포로 공급이 돼요. 그러면은 조직세포에서는 물질 대사를 하고 남은 생성된 노폐물을 신체 밖으로 내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이 뭐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배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설이라고 하는 건 세포에서 영양소가 분해되어, 이때 영양소가 분해된다라고 하는 거는 산소하고 영양소를 결합을 시켜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고, 이때 생성 과정에서 발생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배설이에요. 그래서 이 배설에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대변은 소화 과정에서 남은 찌꺼기가 밖으로 배설되는 거기 때문에 대변은 배설이 아니라 소화에 나머지 찌꺼기가 배출이 되는 거지 배설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소변 같은 경우에는 오줌은 배설 물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생성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영양소가 탄수화물하고 지방 그리고 단백질이 주 3대 영양소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이 구성 원소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뭘로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원소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단백질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질소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 과정에서 조직세포가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요. 산소하고 결합을 시키면서 탄소가 산소랑 결합하고 수소가 산소랑 결합하면서 노폐물로 뭐가 생기냐면 이산화탄소 CO2하고 물 H2O가 생성이 돼요. 단백질도 탄소하고 산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되는 거는 맞는데, 질소가 있다 보니까 이 암모니아 NH3라고 하는 질소성 노폐물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갖고 있는 질소 때문에 탄수화물하고 지방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질소성 노폐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암모니아를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느냐. 그래서 보면은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기체이기 때문에 폐로 내보내서 폐에서 날숨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을 해줘요. 그 다음에 생성된 물은요, 대부분은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설이 되는데 일부는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도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쉴 때 내보내는 날숨 안에는 뭐도 포함이 됐냐면은 물인데, 물이 기체 상태인 수증기의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증기. 그래서 겨울에 추우면 입김이 나오는 게 바로 날숨에서 있던 뭐가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로 생성되는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요소라고 하는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뀌어서 요소를 콩팥으로 보내면 물하고 혼합이 돼서 오줌의 형태로 체외로 배설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뀌기는 한데, 간은 배설계가 아니라 소화계예요. 배설기관이 아닙니다. 단순히 암모니아만 요소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거지, 이 배설기관이 아니고 어디에 해당이 돼요? 소화기관에 해당이 돼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설계 봅시다. 배설계. 배설계에서 배설기관에 해당이 되는 건, 제일 큰 기능을 하는 건 당연히 콩팥이에요. 콩팥에서는 오줌을 생성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콩팥으로 들어가는 콩팥 동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콩팥에서 지나서 나오는 콩팥 정맥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의 혈관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콩팥 동맥이 들어가서 콩팥 동맥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들을 걸러서 오줌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고, 나머지 오줌으로 내보내지 않고 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재흡수를 해줘요. 그 다음에 콩팥의 구조를 보면은 이 콩처럼 생겼어요. 강낭콩처럼 생겼는데, 바깥 부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겉질, 안쪽 부분을 속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줌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 겉질이에요. 겉질. 그 다음에 속질 안에 보면 이렇게 생성된 오줌이 모이는 부분이 있어요. 콩팥 깔때기. 예전에는 이 부분을 신우라고 했는데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이 콩팥 깔때기는 오줌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오줌관에 따라서 생성된 오줌이 어디로 모여요? 방광으로 모이고,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배설이. 자, 그리고 이 겉질에 보면은 신장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네프론은 신장의 기본 단위예요. 신장의 기본 단위. 그래서 다른 말로 신단위라고도 얘기를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게 콩팥 동맥에 혈관이 나가서 돌돌 말려서 있는 혈관들이 말려있는 사구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먼주머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먼주머니는 세뇨관이라고 하는 관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세뇨관은 콩팥 깔때기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세뇨관을 그물처럼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뭐라 불러준다? 네프론 또는 신단위, 이렇게 불러줍니다.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자, 콩팥 동맥.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에요. 따라서 이 콩팥 동맥에서는 밖으로 내보낼 노폐물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폐물을 포함한 혈액이 흘러가게 되고, 콩팥에서 오줌을 생성을 하고 노폐물을 배설을 한 나머지 혈액은 다시 어떻게 돼요? 콩팥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노폐물이 걸러진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콩팥 동맥하고 정맥하고 둘 중에 어디가 노폐물의 함량이 높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디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콩팥 동맥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콩팥은 강낭콩 모양으로 키드니라고 해요. 등 쪽 허리 부분에 양쪽에 한 쌍이 존재를 하고요. 혈액에 노폐물을 걸러서 여과 과정이에요. 여과. 걸러서 오줌을 만들고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줌을 만드는 가장 기본 단위인 네프론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콩팥 겉질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겉부분이고,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존재를 하고, 콩팥 속질은 세뇨관하고 세뇨관을 그물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콩팥 깔때기는 콩팥 가장 안쪽에 빈 공간으로 이 세뇨관에서 오줌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콩팥 깔때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콩팥 깔때기에서 방광까지 연결되는 게 오줌관, 오줌이 모여져서 잠시 배설되기 전에 모여져 있는 곳이 방광, 그리고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네프론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 매번 출제가 되는데, 네프론은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로 콩팥의 겉질하고 속질에 같이 분포를 하게 되고요. 사구체는 콩팥 동맥에서 빠져나온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혈압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혈압이 높아요. 그리고 사구체를 이렇게 보먼주머니가 이렇게 손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구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사구체를 보먼주머니가 이렇게 둘러싸요. 그러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뭐가 일어나냐면은 여과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른다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혈압차로 이렇게 혈액이 이동을 하면 여기서 보먼주머니에서 걸러져요. 그래서 걸러진 최초의
액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오줌의 원료가 돼요. 여기서 오줌을 만드는데 여과가 된 최초의 물질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원료라고 불러줘요. 원료. 그래서 세뇨관에서는 이 보먼 주머니에서 걸러져 나온 최초의 오줌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뭐다? 세뇨관에 해당이 되고 수많은 모세혈관이 그물처럼 둘러싸여져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게 되면은 오줌은 콩팥의 네프론에서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콩팥 동맥에서 연결돼서 나온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묶인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바로 뭐가 일어나요? 여과가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이 사구체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혈액이에요. 혈액. 그래서 이 사구체 안에는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물, 단백질, 그 다음에는 당연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혈구,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노폐물이 요소, 뭐 비타민 등등해서 모든 물질이 혈액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모든 물질이 다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노폐물만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란 말이에요. 모든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건 아니라서. 자, 따라서 여과가 일어나는데 여과의 기준은 뭐냐면 입자의 크기예요. 입자 크기가 작은 거는 통과가 돼서 여과가 되고요. 입자 크기가 큰 거는 걸러져서 통과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은 것만 투과가 되는데 이 여과에 처음으로 보먼 주머니를 통과한 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원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과에 관해서는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등이 여과에 관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 못하는 건 입자 크기가 큰 뭐하고 뭐는 통과가 안 돼요? 혈구하고 뭐는요? 단백질은 여기 보먼 주머니를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통과가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에 신장에.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은 세뇨관에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디로? 모세혈관 쪽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재흡수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가 없는 물질은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세뇨관 쪽으로 분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흡수를 하는 거는 뭐를 재흡수를 하냐면 100% 재흡수가 되는 게 있고 선택적 재흡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재흡수하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는 뭐가 일어나요?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이때 재흡수가 일어날 때 무조건 하나도 빠짐없이 100% 재흡수가 되는 거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에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100% 재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조건 내보내야 돼요. 자, 그런데 선택적 재흡수가 되는 게 있어요.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를 하는 거예요. 선택적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는 뭐냐면은 물, 그 다음에는 무기염류, 그 다음에 요소는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를 해주게 됩니다. 요소도 재흡수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 중에서도 물은 거의 99% 정도는 재흡수가 됩니다. 완전히 100%는 아니더라도 100%가 다 되면 오줌으로 물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여관은 뭐다?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재흡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그 다음에 분비는 반대로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나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분비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구체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있던 노폐물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분비가 일어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배설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세포호, 그래서 오줌의 배설 경로는 콩팥 동맥,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예, 콩팥 깔때기, 오줌관, 방광, 요도, 몸 밖으로 바로 배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오줌 생성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과가 어떤 물질이 되고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물질이 100% 재흡수되고 어떤 물질은 필요한 만큼만 선택적 재흡수가 되는가. 그리고 어떤 물질은 배에서 분비를 해주게 되는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세 과정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호흡도 배우고 소화도 배우고 순환도 배우고 배설도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는 이제 세포 내 호흡이거든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은 각각 이 조직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와 결합을 해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여러가지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거나, 예, 여러가지 생명활동, 뭐 근육운동을 한다던가 소리를 낸다거나, 예, 생각을 한다거나 말을 하는, 예, 여러가지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거나 열로 방출이 됩니다. 이 방출된 열은 어디에 쓰여요? 체온 유지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다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기관에서의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전 과정은 유기적으로 잘 일어나야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심에는 순환계, 심장이 있고요. 소화계에서는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호흡계에서는 산소를 받아들여서 안으로 순환계로 보내주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줘요. 그럼 순환계는 바로 이 호흡계하고 소화계에서 흡수한 영양소하고 산소를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해서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해주고,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 세포호흡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바로 배설기관으로 운반을 해주면 배설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대변, 똥은 배설이 아니에요. 알겠죠? 배출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소화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예, 한번 풀어봅시다. 네. 바로 개념 체크 다 맞춰봅시다. 자, 1번은 기억은 예, 이산화탄소. 그죠? 기억은 CO2.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암모니아죠? 자, 그 다음에 2번. A는 공통적 3대 영양소가 노폐물을 공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A는 뭡니까? 물. B는 예, 요 암모니아는 어디로 가요? 단백질 암모니아는 간으로 가죠. 간으로 가서 뭐로 바뀝니까? 요소. 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자, A는 뭐예요? 콩팥. 그죠? B는 오줌관. C는 방광. D는 사구체. E는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F는 세뇨관. 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DEF로 이루어진, 그죠? 예,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진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프론이라고 해주죠. 예, 신단위 또는 네프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사구체죠, 사구체. 그죠? 예, 5번은 사구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시적으로 나타냈어요. 자, 가나다가 의미하는 과정. 가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예,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여과. 예,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재흡수. 예, 거꾸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아, 분비. 예. 그 다음에 7번. 가방향으로 이동하는 물질, 재흡수가 되는 물질이죠. 그죠? 여과가 되는 물질. 여과가 되는 물질은 여기서 뭐예요? 안 되는 물질만 빼주면 되겠죠. 단백질 안 돼요. 적혈구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 그 다음에 나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물질, 재흡수가 되는 물질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예,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예, 여기서는 원래는 요소도 맞는데 중등 과정에서는 여기서는 안 배우나 보다. 다음에 다 과정으로 가는 거는 예, 뭐만 됩니까? 요소. 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가 다 여과가 되고, 이 중에서 재흡수되는 거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 다음에 다방향으로 분비가 일어나는 거는 요소.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콩팥, 동맥, 어디로 가요? 사구체. 자,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세뇨관. 네, 이렇게가 오줌 생성 과정이죠. 그 다음에 9번. 소화계에서 흡수한 영양소와, 네, 소화계에서 흡수한 영양소와 호흡계에서 흡수된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을 이루는 조직세포로 이동을 한다. 세포 호흡 결과 발생한 노폐물은 배설계.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자, 소화는 뭐예요? 디귿이죠. 소화는 디귿. 순환은 리을. 호흡은 기역, 배설은 니은. 네, 이렇게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신 콕콕 실력 체크 다 맞춰봅시다. 자, 1번에 2, 2번에 3, 3번에 2, 4번에 2, 5번에 2, 6번에 4, 7번에 4, 8번에 5, 9번에 2, 10번에 1, 11에 5, 12에 2, 13에 1, 14에 3, 15에 5, 16에 3, 그 다음에 17 서술형. 단백질의 분해 과정에서만 특징적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바로 뭐예요? 암모니아죠. 그리고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져요? 간으로 보내져서 뭘로 바뀌어집니까? 요소로 전환이 되고, 이 요소로 전환된 다음에 어디를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18번. 건강한 사람의 콩팥주 일부분을 나타냈대요. 자,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네프론이라고 하죠. 자, A에서 B로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동하지 못하는 물질, 즉 여과가 되지 못하는 물질을 모두 골라 쓰는 건 여기서 단백질하고 적혈구죠. 그죠? 선생님이 여과의 기준은 입자 크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둘 다 입자 크기가 너무 커서 보먼 주머니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19번. 표는 건강한 사람의 혈장, 여과에, 오줌에 들어있는 성분을 나타낸 거래요. 자, 세뇨관에는 들어있지만 오줌에는 없는 물질은 바로 뭐예요? 여과액이 세뇨관이잖아요.
여기에는 있는데 오줌에는 없는 물질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포도당에 해당이 되겠죠. 그 까닭은 이 경우는 뭐가 됩니까? 100% 네,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과에 들어있는 요소 농도랑 오줌 속에서 요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오줌 속에서 요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이유가 분비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오줌에서 요소의 농도가 높은 이유는요, 뭐 때문이냐면은 대부분의 물이 재흡수가 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물이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농도가 높아지는 거지, 분비가 일어나서 요소가 분비가 많이 돼서 농도가 올라간 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목적은 결국 뭐예요? 이 에너지 때문이에요. 에너지. 즉,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네, 이겁니다. 질문 있어요? 자, 그럼 고난도 만점 체크. 자, 1번에 5, 2번에 4, 3번에 1, 4번에 1, 5번에 4번입니다.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숙제로 단원 체크 52부터 55까지 숙제. 네.